네, 시작할게요. 우리 음, 지난 시간에 이런 두 개의 분포의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플레이어에서 그냥 히든 레이어 하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 뉴런이라고 부른다 했죠. Z1, Z2를 런리니어 함수까지 넣은 값을 두 개만 딱 가지고 있는 그런 단순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었었고요. 그때 이제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미분을 사용하고 그 미분을 통해서 각각의 이 W라고 하는 이 우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로스의 변화율을 구하고 그 변화율을 따라서 우리가 업데이트 해 나간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 학습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를 좀 스마트하게 할지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배울 텐데, 어,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냥 이 전체 로스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든 데이터를 쫙 불러서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의 데이터만 불러서 쓸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게 됩니다. 죄송해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아니면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일부 데이터만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모든 데이터를 다 불러오는 게 계산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이슈들도 있어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 러닝 레이트라고 하죠. 학습률을 좀 변화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는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상의 어떤 공간이긴 하지만 이 공간상에서 최적의 기울기를 따라서 이게 만약에 등고선이라고 했을 때 이 등고선의 가장 가파른 구간들을 따라서 가는 게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고요. 그때 여기에 F는 로스 펑션인 로스 펑션에 대해서 W로 미분을 할 때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요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게 m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마다 로스 함수가 계산된 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h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y 해시라고 얘기했던 이 i라는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정답이 있고 예측값이 있어서 요거에 어떤 유사성을 우리가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로스 함수를 디자인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텐데 이 i라는 게 이제 인덱스고 그 인덱스가 m개 각각 데이터마다 로스가 각각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로스가 i라는 데이터마다 각각 다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보지 않고 썸한 거를 이제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일부만 가지고 보는 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썸한 거를 이렇게 W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 시그마라고 하는 건 어떤 합이잖아요. 합은 각각에 대한 미분의 그 합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표현되면은 각각의 데이터마다 로스가 있는데 그 각각의 데이터마다의 로스가 W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할까? 이제 이게 예를 들어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선을 우리가 하나 그었을 때 만약에 처음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얘 입장에서는 얘가 올라가는 게 좋고 이게 절편만 따졌을 때 그러니까 WX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B만 봤을 때는 이게 올라가면은 얘가 더 정답을 잘 맞추는 거고 얘는 이렇게 내려가야지 정답을 잘 맞추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좀 내려가야겠죠. 얘네들을 맞추려면 얘는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마다의 그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총합적으로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좋아지게 만드는 방향을 찾는 거죠. 근데 W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좋겠지. 물론 이렇게 모두가 일치하는데, 물론 그 양도 다르고, 얘네 데이터는 좀 많이 기울기가 줄어드는 게 좋은데, 얘는 너무 많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 이렇게 너무 얘를 벗어나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양도 결국 평균을 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보는 게 실제로는 맞는데, 이렇게 최적의 경로, 이 모든 데이터를 이제 바라보고 그린 어떤 등고선인 거예요. 그게 맞는데, 이제 그게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이제 보거나 일부의 묶음의 데이터를 보는 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는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했었죠.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보는 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고, 이제 하나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 값이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이 예제에선 이 바이어스 입장에서는 얘를 볼 때는 올리고 얘를 볼 때는 내리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전체 데이터에 대한 최적화가 아니고 왔다 갔다 그냥 전체 데이터의 최적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지. 한 데이터나 일부 데이터만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지글지글지글하게 하다가 어떻든 평균적으로는 그 전체 데이터를 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목적지를 향해 가게 돼요. 왜냐면 이게 기대값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기대값이기 때문에 이 로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업데이트를 해줘도 요 값에 수렴을 하게 되고요. 노이즈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더 좋은 점이 이렇게 어떤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런 로컬 미니멈이라고 하는 구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빠지면은 이제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일로 가려고 해도 미분이 이쪽을 당기니까, 이게 중력처럼 당기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아니고 노이즈하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건너뛰거나 여기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좀 노이즈한 방향으로, 노이즈하지만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오히려 전체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글로벌 미니멈을 더 잘 찾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데이터 보는 건 오히려 연산이 너무 또 연산을 그 여러 번 해야 되니까, 데이터가 만 개면 만 번 해야 되고 100만 번이면 100만 번 해야 되니까 이거를 묶어서 하자. 그래서 그 묶었을 때 묶음을 배치라고 하고, 그 배치 사이즈 예를 들어 32개, 64개, 128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묶어서 그 묶음이라는 걸 지금 S개 있다고 쳤을 때 S개에 대한 로스의 평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웨이트를 업데이트해 나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미니 배치, 그러니까 배치를 잘라서 한다라고 해서 미니 배치 그레이드 디센트고, 앞에서 배치 그레이드 디센트는 그냥 전체를 다 배치 하나로 통으로 본다고 해서 배치 그레이드 디센트 라고 이제 다르게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 어떤 그 변화하는 그 방향도 최적점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베리언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의 로스에 대한 베리언스라는 건 얼마나 이 로스 값이 그 잘 이제 노이즈하게 움직이는지, 많이 움직이는지 보는 건데, 샘플이 많을수록 그 노이즈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의 크기는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그 학습할 때 대상이 되는 어떤 이 학습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거는 변수긴 한데 우리가 정해주는 그런 값이죠. 그래서 제가 뭐 파라미터라는 말도 하고 우리말로, 그 다음에 뭐 변수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말로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뭐 베리어블이라고도 하고 파라미터라고도 하고 또 부른 말이 있네. 변수, 파라미터. 이제 변할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데이터는 우리가 정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우리가 정하는 이 W나 바이어스 같은 것들이 이 파라미터나 변수에 해당하는데, 얘네들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사실 파라미터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파라미터는 학습을 통해서 찾아나가는 값들이고,
근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해준 변수긴 한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정해주는 학습을 위해서 정해주는 값이. 그래서 파라미터랑 하이퍼 파라미터랑 좀 다르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는 예전에 우리 KNN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 데이터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클래스에 그냥 할당하는 방법인데 그걸 우리가 앞에서 한 개의 그 근처 값만 볼 수도 있고 이제 나한테 첫 가장 가까운 거, 두 번째 가까운 거, 세 번째 가까운 거까지 세 개에 가까운 거를 보고 이제 세 개가 뭐 다 가까우면 그 중에 잘 가까운 게 많은 거에 할당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K가 늘어날수록 그 점점점 오버피팅이 적어지고 그 대신 더 세분화해서 분할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K 값을 뭘로 정할 거냐, 아니면 그래서 심지어 모델을 뭘로 하느냐, 뭐 로스를 뭘로 하느냐, 이런 게 다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정해주는 값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근데 데이터가 뭐 한 뭐 몇천 개나 만 개 이하일 때는 그냥 한 번에 다 해도 되는데 이미지 같이 데이터가 크지 않으면 데이터가 적을 때는 사실 그냥 안 쓰고 그냥 전체를 다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미분하는 거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묶어서 보느냐도 있지만, 이 러닝 레이트라는 거 자체가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로 세팅한 거잖아요. 앞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러닝 레이트를 앞에 코드 보시면, 이 러닝 레이트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임의로 정했어요. 0.1, 뭐 0.1, 0.01, 0.001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게 진짜 완전 그냥 임의로 정한 거거든요. 그냥 숫자가 뭐가 될지 뭐 누가 알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배우겠지만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걸 통해서 보통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데이터로 만들고 보통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 노멀라이즈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많이 쓰는 러닝레이트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약간 휴리스틱하게 느낌적으로 정하는, 그러니까 약간 관습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면 그냥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이 러닝레이트가 뭐 좋냐 나쁘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러닝레이트가 너무 크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발산을 할 수가 있고 너무 오버슛 된다는 게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런 커브가 있으면 여기에 기울기를 따라서 가는 그 정도가 뭐 한 이 정도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 값을 뭐 이렇게 이 점프 뛰는 거를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겠죠. 얘는? 올라가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X축만 생각했을 때는 얘가 이만큼 멀리 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 런리에이트 알파라는 그 변수가 크면은 이만큼 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 가면 여기서 또 이만큼 가고 하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면서 점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발산한다고 하는데 이제 unstable하다. 우리말로 불안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너무 작으면 너무 계산을 오래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쫙쫙쫙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뭐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갔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면은 계산이 근데 이건 제가 뭐 적당하게 4개 그렸지만 이걸 100분의 1개씩 다 쪼개가지고 계산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닝레이트를 이제 좀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트라이 앤 에러 여러 가지 그냥 해보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댑티브하게 하는 거. 뭐 이렇게 뭐 요즘 뭐 한다고 하면 어댑티브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어댑티브하게 한다는 건 상황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황에 맞춰서 하느냐? 일단 SGDL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쭉 이 미니멈 값을 찾아 나갈 텐데 그때 이제 이 러닝 레이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공간에서 찾아 나가는 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금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이게 W1, W2라는 변수에 대해서 이 W1, W2를 변화시켰을 때 로스가 최적화되는 걸 가는 거니까 지금 두 개의 변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W1에 대해서도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고 W2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이거를 업데이트하는 그 알파 값도 이거를 업데이트하는 알파 값하고 비슷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W는 어떻게 업데이트해요? W에다가 이 W를 로스로 미분한 거에다가 알파 곱해서 이거 그냥 앞에 그냥 한 걸 그대로 쓴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 할 때 곱하는 이 알파가 또는 러닝 레이트를 뭐 에타로도 많이 쓰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게 곱하는 이 상수가 이 지금 이렇게 제가 썼지만 얘는 J라는 변수에 대해서 L을 미분하고 그러니까 J번째 그러니까 이게 W가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개 있는 거 하나하나마다 각각 L을 미분했을 때 그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W1도 업데이트해서 좋아지고 이쪽 여기서는 일로 가는 게 좋아지는 거 여기서는 일로 가는 게 좋아지는 거 합쳐서 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여기서 일로 갔을 때 지금 기울기랑 일로 갔을 때 기울기랑 가로 이거 W1 방향, W2 방향. 지금 W1이랑 W2 중에서 기울기라고 생각했을 때 어디가 더 가파라요? 2가 더 가파르죠. 이게 산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산이 더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W2가 엄청 가파르니까 같은 알파를 생각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서 얘는 적당하게 가면 이 정도, 뭐이 정도 가면 돼.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같은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 훨씬 가파르니까 이게 아니고 여기선 확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를 얘에 맞추면은 너무 작아지고 얘에 맞추면 너무 큰 거죠.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가지 않고 나는 이렇게 그냥 가면 좋겠는데 얘는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지금 같은 크기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얘는 팍팍팍팍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너무 많이 띄어서 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뭐 방향마다 이렇게 값이 얘는 얘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르면 좀 얘는 덜 움직여 주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균일한 공간에서 알파를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놨을 때 이렇게 수렴한다면 이렇게 휘어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코베리언트가 높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균이란 그러니까 얘는 W1이랑 W2가 어쨌든 좀 많이 다른 그런 공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동영상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는 이미 쭉쭉쭉 가니까 요 가파른 축에서는 이미 거의 도달했죠. 요 사실 이 좌표상에서 봤을 때는 0,0으로 가야지 좋은 건데 이 가파른 공간상에서 이미 도달했는데 이제 여기서 같은 알파로 생각했을 때 한참 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려면. 그리고 이제 알파를 이거 너무 답답하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답답하니까 이제 알파를 키워봤어요. 그래서 알파가 1에서 2, 4, 6, 막 5 점점 키워봤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좀 슉슉슉 하다가 들어가니까 이게 좀 이제 이터레이션 하는 수도 적고 그다음에 좀 진동도 조금 있는데 어쨌든 수렴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빨리 수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멀어져요. 이렇게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쭉 이렇게 가버리겠죠. 이렇게 벗어나겠죠. 아마도 이 가파르지 않은 공간상에선 가만히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식으로 막 하는 예, 기분 이런 게 아니고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민감하게 어느 순간 발사하는 지점이 생기고서 여기서 발산해서 이제 수렴이 안 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 SGD에다가 그 SGD라고 하는 그 아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다가 그 가던 방향에 대한 그 방향을 계속 유지시켜 주자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걸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얘기하고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관성이라고 하잖아요. 관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을 준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결과만 볼까요?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음,
요 그림을 보면은 위에 있는 그림. 얘가 이제 로컬 미니멈이 빠지지 않는 일단 첫 번째 효과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 공이 이리로 가다 보면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고 슉 한번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너무 이게 너무 가파르면 갔다 이거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을 주면은 여기서 일로 가던 방향대로 좀 더 밀어서 밀어주게 되는. 특히 새들 포인트에서는 이제 가던 방향을 쭉쭉쭉쭉쭉쭉 좀 더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SGD에 모멘텀을 더하니까 얘는 원래 좀 수렴하는 게 원래 느려지긴 했는데 수렴하는 게 더 빨라지네. 왜냐면 쭉쭉쭉 가다 보면은 이쪽 방향이 맞구나 맞는 방향이구나 싶으면 점점점 모멘트가 올라가겠죠. 반성이 올라가겠죠. 속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그래서 파란색이 까만색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보다 더 이게 빨리 수렴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데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 자체는 관성이 적을 텐데 이쪽 방향만 W1 방향만 보면 얘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모멘트가 붙을 거고 이쪽 방향 이 가로 세로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향은 모멘트가 안 붙을 거니까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수렴할 수 있겠죠. 아까 좀 답답해가지고 알파 증가시킨다고 했죠. 이 러닝 레이트를 증가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얘는 슉 가는데 오른쪽으로는 너무 쭉쭉쭉쭉쭉 조금씩 움직이니까 이게 만약에 모멘텀을 주면 얘가 좀 더 쭉 가겠지. 점점 좀 빨라지겠지. 반성이 붙으니까. 이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주냐 그런 방법을 보면은 음, 일단 일단 이 앞에서 했던 그 X라는 게 우리 웨이트예요. 그래서 웨이트라는 거를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싶은데 이 업데이트를 어, 할 때, 어, 이 속도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이 속도라는 거를 이 로라고 하는 비율에다가 이 현재의 방향, 그러니까 그 미분값을 더해주고 이 속도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우리가 뭐 무빙 에버리지,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네, 우리 이게 어떤 거냐면, 어, 지금 dw가 w에 대한 미분이에요. w에 대한 미분이 v를 변화시키는데 이 v가 그냥 바로 미분값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전 값을 조금 취하고 0.9, 0.9 그러면은 한 90% 취하고 새로 들어오는 값을 10% 넣거나 새로 들어온 값을 추가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값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미분값을 추가해 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미분값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예전 값을 약간 크기가 조금 달라진 부위를 그대로 갖고 있겠지. 그럼 그만큼을 만약에 내가 러닝게트에서 빼주게 되면은 내가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롤을 V에다 곱하고 롤 V에다 넣어준다는 거는 이걸 이렇게 재기적 리컬시브하다고 하는데 재기적 호출 같은 건데 리컬시브한데 이게 왜냐면 V가 V에 대해서 비율을 곱한 다음에 넣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자기 자신은 계속 전의 값에 대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새로운 걸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계속 dv만큼 양이 쌓여서 v에다가 넣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점점점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 그러니까 과거 값이 계속 가지고 있는데 dw라는 값만큼 그 완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업데이트를 바로 이 미분한 값만큼 하는 게 아니고 미분한 거를 지금까지 쌓아온 값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준다 이렇게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 그레디언트를 하게 되면은 어, 어떤 값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어떤 값은 조금 변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변하는 값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 더 많이 가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변하면 상대적으로 이 어떤 아까 W라는 변수에 대해서 로스 값이 있으면 이 로스 값을 W 만약에 1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엄청 크고 만약에 W2로 미분한 거는 그냥 적당해요. 뭐 그냥 좀 작아요. 그러면은 얘는 너무 크니까 얘에 대해서는 너무 좀 빠르니까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거죠. 또 얘에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방법은 이걸 빼줄 때 이거의 크기로 다시 나눠주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똑같이 W1에 대해서 이거의 W1을 빼준 다음에 알파를 곱하 빼주고 W2는 W2에 대해서 알파를 곱한 다음에 빼주는데 얘는 조금 줄여주고 얘는 그대로 가져가면은 방금 이렇게 많이 변하는 거에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를 줄여주는 방법이 그 뒤에 나오는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를 줄여서 아다그레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크기 그러니까 이 W가 아까 W에 대해서 미분한 거라고 했었고 이게 L에 대한 W의 미분인데 이걸 다 더한 거 미니 배치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제곱을 해줘요. 제곱을 해주면 이거의 크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크기는 어, 이런 식으로 분모로 들어가서 나눠주게 되면은 러닝레이트가 작아진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퍼 파라미터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마다 값이 큰 거는 좀 다른 러닝 레이트가 들어가는 것처럼 만들어지니까 또 이렇게 불립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원래 애니메이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확 뛰려고 하는 걸 좀 줄여줘서 완전 발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이거를 만든 거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다 0이면 얘가 0으로 나눠주면 일단 우리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계산적으로도 0을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방지하는 그런 아주 작은 값을 더해주면 이제 발산하지 않겠죠. 이건 0으로 나눠주는 걸 방지하는 텀이고요. 근데 이제 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라고 이제 하는 거를 어, 하게 되면은 이제 어, 얘가 점점점 지금 여기 보시면 그냥 그걸 나눠주는 게 아니고 얘를 계속해서 히스토리컬리 그러니까 계속 더해주거든요. 보면 이게 현재 상황에서의 미분값을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계속 값이 컸다면은 그거를 계속 큰 거에 대해서 썸해가지고 그 썸한 값으로 이제 나눠주죠.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많이 쌓이면은 그냥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건 오히려 업데이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예 업데이트를 안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어댑티브 그레디언트가 동작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게 얘가 그냥 어느 상황에선 얘가 많이 쌓여가지고 아예 쭉쭉쭉쭉 변하다가 그냥 얘가 0으로 가버리는 얘가 엄청 커져가지고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익스포넨셜 러닝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혹시 이 메카트로닉스 수업 듣는 사람이 원래 한 명 있는데 오늘 사실 이거 해가지고 수업 시간 익스포넨셜 이게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에 과거에 있던 이 그 미분에 대해서 크기를 다 더해왔던 값을 새롭게 이 미분에 대한 크기 이거 제곱한 값을 떤 특정 비율로 DK라는 값의 비율로 각각 곱해서 더하는 방식.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 리컬시브하게 더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그 수열로 이결되거든요. 어쨌든 되게 어려운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어쨌든 이게 과거에 있는 값이고 얘가 DK 값이 한 0.9 정도 될 거예요. 0.9라고 하면 과거에 있는 값은 0.9 그다음에 새로 있는 값을 0.1 이렇게 가져가면은 이 원래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있던 거를 뭐, 뭐 예를 들어 색깔을 빨간색이라고 할게요. 빨간색이었던 거를 그 파란색에 어떤 뭐가 있다고 그 파란색을 0.1 섞고 물감을 여기 0.9 섞고 섞으면은 대충 파란색이 좀 아니고 원래 빨간색이 유지되겠죠. 근데 이제 이걸 계속해서 만약에 파란색이었다, 파란색 하면은 쌓이고 쌓여서 파란색으로 변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평균을 치는 건데 평균이 어떤 그 과거에 히스토리컬리한 거를 점점점 쌓아 나가서 이렇게 되면 얘가 사실 이 0.1에 과거에 만약에 90번 들어왔던 90번 전 거를 계속 더하면 얘는 점점 영향이 줄어들어서 90번 익스포넨셜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게 계속 더해지는 그런 수열의 형태로 0.1에 뭐 89번에서 100번 만약에 에버리징 했다고 하면은 0.1에 1번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다 더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제가 얘를 조금씩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값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 전체 값이 합이 1이잖아요. 얘가 두 개 합치면 1이니까 이 값이 계속 어큐뮬레이트해서 쌓이는 게 아니고 평균이 되면서 값이 들어가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그냥 값이 얘는 계속 더해 나가거든요. 얘는 그냥 시그마하고 과거 아무 시점이나 0번째부터 지금 현재까지 현재 타임이 엄청 클 수 있잖아요. 이게 계속 그냥 반복하는 거니까. 시간 n까지 이거를 다 더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얘는 썸이 아니고 얘는 에버리지다. 그래서 이 분모가 안정적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고 미안 이름을 제가 얘기 안 해. 얘를 그래서 RMS 파업이라고 불러요. 뭐 다른 말로 리키하다 그래도 리키하다는 건 좀 이 값이 새어 나가면서 평균 값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아다그레드를 이제 좀 더 임프루브한 거, 좀 더 개선한 게 RM 스크랍이고 비교해보면 SGD, 그 다음에 SGD 모멘텀 얘는 이게 약간 이렇게 한번 스윙하는 게 있죠. 모멘텀이 있으니까 얘는 한번 여기서 파란색이 슉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거 그 관성이 있으니까 이게 이 가던 방향을 이제 주체를 못하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RM 스크랍은 좀 더 이제 그거를 제어해 주죠. 약간 고삐를 잡아서 너무 이제 가던 방향으로 많이 안 가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같이 부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뭘 쓰시면 되냐? 이제 RMS 프로합과 모멘텀을 합친 걸 쓰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아담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아담이라는 거는 RMS 프로합과 모멘텀 합친 거다. 그래서 여기에 모멘텀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모멘텀은 현재 모멘텀 값하고 그 과거에 쌓였던 그 모멘텀 값과 현재 DW, 그러니까 DL, DW를 비율로, 이 베타라는 거는 뭐 어쨌든 뭐 0.9 정도 되는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가 뭐 정할 수 있는 값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러닝 에버리지를 할 때는 보통 뭐 이 정도 높기 때문에 이제 추가되는 거는 0.1 정도로 이제 섞어서 원래 0.9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희석해주고 근데 이 모멘텀이 있는데 이 모멘텀을 그냥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 여기 곱해가지고 앞에서도 이제 모멘텀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모멘텀 한번 다시 보여주면 이 모멘텀을 여기다 V에다가 이제 그냥 이게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양이죠. 이게 가려고 하는 방향만큼 쌓였던 그 모멘텀을 업데이트 해주는 건데 그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모멘텀 퍼스트 모멘텀 이게 되고요. 그리고 녹색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그냥 이거 첫 번째 모멘텀 이게 가려던 방향에 DW를 쌓아서 이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제곱한 거는 크기를 고려하는 거 크기를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크기도 이런 식으로 러닝 에버리지를 해서 원래 크기의 제곱을 쭉 더해왔던 거, 그러니까 이걸 좀 쌓아왔던 걸 새로 쌓은 거, 업데이트한 거를 바꿔서 이게 일종의 모멘텀처럼 모멘텀 2를 만들고 이걸 나눠주면 얘 크기에 대한 텀이 분모로 나눠지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는 값들이 크게 변하는 값들을 좀 제어를 해주게 되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하게 되면은 이 바이어스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음, 이렇게 지금 처음에 모멘텀이 어쨌든 뭐 초기 값을 0으로 놓고 시작하거나 이제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값이 0이라서
이게 뭐 0이 엄청 이제 작은 값이고 얘도 엄청 작은 값이니까 처음에 좀 이상하게 돼요. 처음에 값이 dw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dw의 제곱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러닝 에버리지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0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을 보통 하겠죠. 뭐 의미의 값에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0부터 내가 아까 이게 빨간색에서 파란색 물감 조금 섞어서 파란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이라는 물감에서 새로운 DW나 DW 제곱을 섞어가지고 값을 바꿔주는데 0이라는 시작 자체가 우리는 마음에 안 들고 왜냐면 처음에 뭔가 그 변화하는 그 값이랑 숫자가 있었을 텐데 거기서 시작하면 좋으니까 이제 그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나눠줘요. 이거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t라는 거는 이제 그 이터레이션 수를 얘기하는데 처음에 이터레이션 수가 0일 때 처음에 이터레이션 수가 0일 때는 이거 생각해주면 이거를 그냥 베타라는 게 0.999면 이거 생각해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처음에는 1이고 점점 0에 가까워지는 죄송해요. 처음에 0이고 그 다음에 점점 1에 가까워지는 그런 이 숫자가 이 뒤에 나누는 게 그런 텀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죄송해요. 처음에 1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빼면은 0승이니까 얘는 1이고 커지면서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가 요 분모에 있는 요 텀이 처음에 t가 0일 때 얘가 0승이면 얘가 1-1이니까 0이네요. 잠깐만 헷갈려. 음, 죄송해요. 얘가 0부터 시작 안 하고 1부터 시작하나 봐요. 1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1-베타를 그냥 빼는 거죠. 1-베타 2를 빼는 거고. 그러니까 1-베타 1을 뺀 다음에 이걸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1-베타 1이 뭐죠? 처음에 어, 베타가 이제 0.9라고 했잖아요. 얘가 0.9면 이거 1-베타는 뭐예요? 0.1이죠. 얘도 0.1일 거고 얘도 1-0.99 하면 베타 2는 지금 0.99인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쓸게요. 그럼 얘는 0.001이고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를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처음에 0.1이었던 거를 곱해가지고 DW를 0하고 조합해서 쓰게 되는데 0. 어차피 얘는 0을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상관이 없고 0.1을 곱해서 점점 색깔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흰색에다가 굉장히 옅은 빨간색을 섞으면은 엄청 많이 섞어야 그 빨간색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처음부터 흰색인데 얘가 빨간색을 0.1만 섞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0.1을 다시 한번 나눠가지고 그냥 그 처음 색깔을 팍 넣는다는 그죠? 수학적으로. 얘가 0.001을 얘도 처음에 모멘텀은 0일 거예요. 처음에 흰 도화지에다가 이 d제곱을 넣고 섞어주는데 얘가 0.001을 넣으니까 내가 너무만 희석된 걸 넣으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0.001을 한번 나누고 그 값 dw 제곱값을 팍 넣어주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0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안 걸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처음에는 마치 그냥 우리가 이 모멘텀을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이 아다그레드를 안 하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점점 그 아다그레드 하게 나오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만들어줘서 바이어스 커렉션까지 합치면 이게 최종 아담이라는 방식이고 이 베타 1, 베타 2는 보통 이 숫자를 많이 쓰고 그래서 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의 그 학습하기 전에 데이터들을 다 정규화해서 평균을 0, 분산을 1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통 많이 쓰는 러닝 레이트가 있고 그게 0.001, 뭐 0.0005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옛날에 나왔고 지금 벌써 10년이 됐는데 엄청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이제 간간히 뭐 SGD도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생각 안 할 때는 아담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많은 논문들에서 아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아담이 항상 빨리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안정적으로 빠르게 수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라색이 아담인데 모멘텀보다 오히려 느리네요.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루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날 끝까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했잖아요. 이렇게 뭐 경계선 나누고 렐로로 자르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만약에 Z1, Z2로 히든 레이어의 요 히든 레이어의 뉴런을 두 개로 가지는 게 아니고 네 개로 만약에 한다. 자, 이거 생략해서 이제 1을 생략하고 그냥 쓴 건데 이렇게 네 개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 이 꺾어주는 선이 네 개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코드를 돌렸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뭐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학습을 내가 최적화해서 찾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아줘서 요 구간으로 요 안에 요 안에 요 안에 이렇게 하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하나 쌓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쌓는 게 뉴럴 네트워크죠. 죄송한데 이거 슬라이드가 우리 지난 시간 슬라이드 이거 전 그 PDF 올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 뉴럴 네트워크 처음에 설명했던 그 슬라이드고 거기서 여기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AN이라고 하는 게 Universal Function Approximator라고 해서 아무리 복잡한 함수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임의의 툴이 되고 그래서 넌리니어 매핑을 사용을 해서 다른 뉴런으로 보내주게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그냥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할 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과적합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음, 네, 과적합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제가 슬라이드 약간 지금 좀 음, 제가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장만 사용할게요. 과적합이라는 게 사실 KN에서 제가 슬라이드에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오버비팅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뭐 이 데이터를 딱 5개만 찍었을 때는 아마도 어떤 지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란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모델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죠. 데이터를 계속 찍었는데 다 뭐 이런 식으로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제한된 숫자의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 어, 물론 정답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모델을. 근데 이렇게 모델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라는 말이 바이어스는 우리말로 편견이라고 하죠. 베리언스는 우리말로 뭐죠? 베리언스 뭐예요? 분산 말고 없나? 변화? 변화라고 할까? 분산 변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거랑 변화라고 하는 게 서로 트레이드 오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베리언스, 바이언스, 트레이드 오프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안 들어보셨어도 돼요. 트레이드 오프. 트레이드 오프는 뭐가 높으면 뭐는 낮고 뭐가 낮으면 걔는 높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음, 사실 이게 KNN에서 했었으면 딱 좋은데 여기에 이거의 그 차수를 나타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거는 대충 3차식 좀 3차식 알죠?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보통 이걸 3차식을 폴리노미얼 P3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3차식으로 피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1차식으로 피팅을 하거나 2차식으로 피팅하면 뭐 이렇게 동그랗게 될 거고 만약에 8차식으로 피팅한다. 8차식 피팅하면 아마 이거 거의 딱 맞았어. 딱 이렇게 8차식인데 아마 이렇게 다시 내려야겠죠? 짝수니까. 예, 억지로 그렸는데 그냥 이해해 주시고 8차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8차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꼭 뒤에 이게 8번 꺾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꺾일 수 있는 이런 8차식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로 피팅을 할지는 내가 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이 차수를 우리가 이 복잡성을 컴플렉시티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걸 컴플렉시티 모델의 컴플렉시티라고 할게요. 모델의 컴플렉시티 모델이 복잡한 지금 8차식이 복잡한 모델이죠. 1차식보다 1차식은 그냥 WX 더하기 B인데 이제 P3부터는 W1, W2로 따졌을 때는 세제곱해서 변수가 여러 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을수록 W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의 수가 많을수록 컴플렉스가 높겠죠. 보통은. 근데 이제 모델이 복잡할수록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면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 하나가 아니, 하나가 슉 다른 색깔로 새로운 데이터 하나가 여기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뭐 적당하게 들어왔다고 생각해. 여기 적당하게 들어왔어. 아니 뭐 적당하게 뭐 여기 들어왔어. 이 새로운 데이터 하나가 들어왔을 때 이 파란색하고 녹색하고 빨간색 중에 뭐가 제일 심하게 변할까요? 피팅을 한 결과를 봤을 때 아마도 P8이 제일 심하게 변할 거거든요. 이걸 또 맞추기 위해서 이 녹색이 이제 이런 꾸불꾸불꾸불꾸불꾸불꾸불꾸불꾸불 이렇게 변할 거예요. 파라미터가 엄청 바뀔 거예요. 왜 바뀌냐면은 얘는 복잡한 걸 딱 맞췄으니까. 그죠? 2차식이랑 1차식만 비교해봐도 2차식이 더 많이 슉 바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모델 컴플렉시티가 높고 파라미터의 수가 많을수록 내가 데이터 조금 하나 더 추가하거나 다른 말은 노이즈를 조금 추가한다고 했을 때 모델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그걸 우리가 베리언스라고 불러요. 모델이 굉장히 쉽게 변한다. 그래서 베리언스가 이쪽은 큰 거고요. 여기는 베리언스가 큰 거고 반대로 하면은 이제 어, 모델이 심플할수록 바이어스가 큰데 바이어스는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로 데이터가 내가 새로 많이 얻어보니까 그 데이터가 어떤 특정 경향을 가진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힌다고 해보죠. 뭐 하얀 색깔처럼 그러면은 지금 원래 이제 빨간 색깔 5개 점만 가진 4개밖에 없네. 4개 있는 점에서 파란 색깔 점을 실제로 더 데이터를 얻었을 때 이 직선인 요 빨간 색깔 선은 이제 좀 얘가 좀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주면 좀 심했죠. 좀 모델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나오는데 너무 단순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학적으로 문제를 단순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F 이퀄 MA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어, 그런 포뮬레이션 엄청난 모델이고 너무 좋은 모델인데 이제 어떠한 경우들에는 그게 너무 단순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찰력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근데 그게 굉장히 마찰력이나 다른 게 중요한 상황에서는 F 이퀄 MA가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렇게 그 모델이 너무 단순화해서 이제 어떤 모델을 딱 심플하게 박아버리면은 너무 편견이 큰 거예요.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모델을 어떤 자아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에고가 큰 사람은 어떻게 보면 편견이 큰 거잖아요. 그럼 걔는 뭔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내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겠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그러니까 왼쪽은 바이어스가 큰 거고 그 대신 모델의 파라미터는 컴플렉스는 작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요거에 서로 이제 반대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미안해 트레이닝 데이터부터 볼까요? 트레이닝 데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 모델 컴플렉시티가 높아질수록 사실 이게 나중에 딥러닝에서는 트레이닝하는 횟수에 따라 또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 모델 컴플렉시티가 높아질수록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로스 테스트 데이터의 에러라고 할게요. 또는 로스라고도 할까요? 포스트 에러, 뭐 로스 같은 말이죠.
얘가 항상 줄어들어요. 왜냐면 이거 과적합 시키면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함수를 잘 하면은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도 거기에 다 맞춰가지고 에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 컴플렉시티가 높을수록, 지금 잘못 썼네. 트레이닝 에러예요. 죄송해요. 내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 맞출 것이다. 내가 본 데이터에 대해서는 하는 게 까만 색깔 선이고. 근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 아까 제가 새로운 데이터 하나 들어온다고 했었죠.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못 맞출 가능성은 이제 이 파란 색깔, 빨간 색깔, 녹색 색깔 중에서 적당하게 잘 맞추는 게 있을 거고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잘 못 맞추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새로운 데이터를 맞추는 거는 어느 순간부터 잘 못 맞출 거라서 이제 그거를 여기 위에다 그리면 얘는 이제 좀 줄어들다가 언젠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얘가 이제 테스트 에러 또는 테스트 로스라고 생각했을 때 이 테스트 로스는 어느 순간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모델 컴플렉스가 너무 단순한 거를 하면 안 좋지만 그래도 점점 복잡해지는 과정 속에서 너무 복잡해지면은 안 좋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이 모델 컴플렉시티를 찾아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할수록 오버피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피팅을 막는 게 중요한데 오버피팅을 막으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개념으로 따지면 뭘 하면 되겠어요? 모델이 오버피팅 되지 않게 하려면 어 약간 노이즈를 추가해도 되겠죠. 그냥 우리가 5개의 포인트가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게 노이즈가 엄청 심한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약간 움직였는데 모델이 쉽게 변하면 안 되니까 실제로 노이즈를 추가해서 모델 학습시켜도 어느 정도 이 모델 컴플렉시티로 발생하는 문제,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방법들도 있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정규화라고 하죠. 정규화라고 하는 이름이 와닿지 않는데 저는 아직도 와닿지 않는데 어쨌든 왜 정규화한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어 뭐라고 해야 될까? 모델을 단순화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이 프리벤트 모델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너무 과적합되는 걸 막는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정교화하면은 모델이 단순화하게 되고 이 단순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L2 레귤러레이션을 많이 쓰고 이거는 이 W라는 이 우리 파라미터를 제곱해서 다 더한 거를 여기 목적 함수에 넣고 그거를 최소화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상상해보면 뭐가 되냐면 W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0.1일 수도 있고 플러스 0.2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여기 2호 상황에서 좋은 건 뭐예요? 마이너스 0.1이겠죠. 0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로스가 작고 우리가 로스가 작은 방향으로 학습하게 되고 그래서 로스에다가 이 제곱 텀을 합친다는 거는 W라는 여러 개의 파라미터들이 다 0으로 약간 눌러주는 키가 크지 않게 팍팍 눌러주는 그런 효과가 되죠. 그러니까 값이 어떤 애가 튀지 않고 그러니까 좀 튀는 걸 싫어하는 거죠. 튀지 않고 다 0으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다 0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로스가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치면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다 값이 비슷비슷한 값이 되니까 우리가 W 곱하기 바이어스 W에다가 이렇게 쭉 다시 벡터를 곱하잖아요. W한 매트릭스에다가 이런 X라는 입력을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해가지고 또 런닝 함수 씌우고 제가 계속 딥러닝은 어떤 함수 런닝 함수에 W 곱하기 X 더하고 여기다 또 런닝 함수에 여기다 W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W랑 X랑 곱하는 과정인데 여러 개의 피처들, 여러 개의 히든 값들이 쭉 들어오는 거에 다 같은 W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히든 뉴런들이 다 결국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다 그냥 히든 뉴런들이 다 그냥 무의미하게 다 같은 녀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규화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하게 만든다는 의미잖아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W를 다 제곱해서 더함으로써 값이 0으로 이제 눌러주면서
다 비슷하게 만든다라는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다음에 L2 레귤러라이제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L1 레귤라이제이션도 있는데 L1은 여기 절대값을 씌우는 거고도 비슷하죠. 크기를 이제 눌러주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얘가 전체에 대해서 최적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말로 몇 개 남기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들어주게 되고 이게 원래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수학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제곱은 다 눌러주고 절대값은 몇 개 남기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들어주게 돼요. 뭐 이걸 적절하게 섞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파라미터가 여러 개인데 그 여러 개가 중복됨으로써 모델이 단순화되는 효과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실제로 좋아지고 그렇게 우리가 모델을 디자인했을 때 우리가 물론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푸시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모델이 여러 가지의 더 다양한 걸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이 전체적인 그 딥러닝의 모델의 그 컴플렉시티도 유지하면서 너무 복잡하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L2 레귤레이션 많이 쓰고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의 텀에 그냥 이걸 더해버렸죠, 이렇게. 근데 더할 때 너무 많이 더할 수 없으니까 보통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보통 뭐 0.1, 뭐 0. 뭐 아니면 그냥 1 해가지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는 이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를 곱해주고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다른 레귤러라이제이션의 방법으로는 dropout,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스토캐스틱 뎁스, 뭐 프랙셔널 쿨링 등이 있는데 dropout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아주 자세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이즈를 더해주는 근데 여기서는 또 노이즈뿐만 아니라 아그멘테이션이라고 비슷한 데이터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통해서 고양이라는 사진을 분류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돌리고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마치 여기에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내게 되고 이게 좀 노이즈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거죠. 노이즈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이렇게 생긴 고양이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찌그러진 고양이가 뭐잘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학습에 도움이 된다. 숫자도 이런 식으로 시프트하고 시어하고 스케일링하고 로테이트하고 그러니까 시프트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 위아래 움직이는 거고 시어는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거 원래 그림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지금 시어가 어디 있을까 안 보이네요 시어 약간 시어 이 고양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그러뜨리는 게 시어고 이제 이렇게 가로 이렇게 위아래로 짜그러뜨리거나 좌우로 짜그러뜨리는 게 스케일 로테이트는 뭐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여기 얘기했던 이 테스트 에러랑 트레이닝 에러가 방금 얘기했던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에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트레이닝 학습 숫자가 점점 늘어날수록 오버피팅이 많이 돼요. 이게 왜냐면 뒤로 갈수록 이제 웨이트가 엄청 많고 파라미터가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P1, P3, P2랑은 비교가 안 되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걔네들을 다 맞추다 보면 결국 이거에 오버피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툴은. 그래서 이 딥러닝의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학습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오버피팅을 막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학습을 많이 할수록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 오버피팅이 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중간에 그냥 멈추는 방식으로 어, 하는 거를 이제 얼리 스타핑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냥 보통 이렇게 학습하다 여기서 그냥 베스트 모델을 뽑죠. 그냥 멈출 때도 있고 그냥 안 멈추고 이게 얼리 스타핑이라고 조금이라도 증가할 것 같으면 멈추고 아니면 계속 가만히 있으면 멈추고 특히 이제 트레이닝 에러는 무조건 감소해요. 트레이닝 에러도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든지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때문에 물론 노이즈는 항상 발생해요. 이렇게 항상 감소하는 건 아니고 노이즈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노이즈랑 상관없이 무조건 증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테스트 에러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버피팅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큰 딥러닝 모델의 한정에서 만약에 아까처럼 뭐 파라미터 두 개밖에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앞으로 다루는 거는 뭐, 보통 몇만 몇십만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많은 파라미터에 대해서 학습을 계속 시키다 보면은 오버피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커브에서 최적화된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최적화된 그 상태에서 학습시킨 그 웨이트들을 사용을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 보통 이제 위에서 그 fully connected라는 그 레이어 우리가 보통 여기 사용하는 다 레이어가 fully connected 레이어인데 여기서 이제 보통 많이 쓰는 방식이고 다른 뭐 CNA나 이런 데서 좀 다른 걸 써요. 근데 어쨌든 이 이런 리니어 곱하고 바이스한 다음에 너니어 함수 씌워주는 이런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에서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에 그냥 그걸 무시해서 그냥 여기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여기에다 뭐 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건 드랍아웃 레이트가 뭐 드랍아웃을 지금 0.6% 0.6 비율 60%를 드랍아웃 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드랍아웃을 시키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냥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그냥 실제로 W 곱하는 그 부분에 0으로 그냥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죠. 히든 뉴런이.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상한 게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게 바뀌어요. 랜덤하게. 어느 게 0으로 바뀔지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학습을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패턴 상황에 맞춰져 가지고 웨이트가 학습이 되고 그랬을 때 학습은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이 뉴런에 너무 의존하지 않거나 얘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얘가 만약에 뭐 사람으로 따지면 눈하고 코를 잡아내는 애라고 해볼게요. 사람한테 눈과 코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럼 그 녀석을 잡아내서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보려면 얘가 딱 뜨면은 사람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어떤 특정 값들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걔가 너무 걔에 대한 비중이 너무 의존하게 되거나.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분산시켜서 얘도 코 눈을 보고 얘는 눈을 보고 코를 보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을 좀 나눠서 하면 우리가 집단지성처럼 전체적으로 더 성능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한 노드에 의존하지 않게 만들면서 앙상블이라는 효과를 누리게 만드는 그런 방법의 드랍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앙상블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게 이 어떤 뭐가 될까 이 컴피티션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막 이렇게 패글이나 이런 데서 가면은 그 1%, 2% 높여가지고 순위 안에 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무조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쓰면 무조건 성능이 올라가요. 어떤 거냐면 그냥 모델을 한 10개씩 훈련시켜 놓고 그 10개 훈련시킨 모델이 10개 중에 뭐 6개가 A라는 클래스로 구별했다면 거기에다 할당을 시키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모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여러 개 만든 모델을 투표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제 이게 전통적으로 앙상블을 사용하는 머신러닝 방법들도 있고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진짜 그냥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각각의 모델들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의 집단지성은 무조건 더 성능이 1, 2% 정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과는 있지만 뭐 학문적으로 엄청 뭐 그걸 사용한다고 해서 뭐 깊이가 있진 않겠죠. 근데 굉장히 어, 유용한데 심지어 이 드랍아웃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시킨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시 돌아가서 어, 이 어디까지? 이 그림에서 이제 WX 곱해서 스코어 값 구하는 거 이게 우리 리니어 처음 시간에 했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함수를 통해서 뭔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로스를 정의하는 게 소프트맥스 로스도 있었지만 뭐 SVM 로스도 있었고 이거는 지금 소프트맥스가 아니고 SVM 로스긴 한데 뭐 이거는 꼭 이걸로 안 해도 되고 짝대 그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뭐 보통 이제 더 많이 쓰는 게 소프트맥스 로스니까 이런 식으로 y 곱하기 로그 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더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로스 함수 얘도 로스 함수인데 이건 LI라고 해서 이 특정 데이터에 대한 로스네요. 이거 시그마 시그마 빼고 얘기할 왜냐면 로스의 각각 그 의미가 데이터마다 가질 수도 있고 이거 데이터마다 다 더한 썸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근데 SVN 로스 자체가 그
정답인 거랑 다른 걸 막 다 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프트맥스는 그냥 그 정답만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어쨌든 이 로스도 있고 이 로스도 지금 동등한 거예요. 뭐 이런 로스들이 있을 때 이 로스들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도 최소화하면서 할 때 이제 로스에 대한 W에 대한 미분을 이제 찾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지금 계속 이제 미분은 그냥 한다고만 말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과제에 나온 것도 이제 백프로게이션 손으로 계산하는 게 있듯이 시험에서도 나올 거고 숙제에서도 있는데 음, 백프로파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계산을 해볼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사실 굉장히 단순한 경우만 해볼 거고 여기 뭐 복잡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X라는 우리의 그 데이터, 얘가 데이터죠. 데이터가 들어가서 우리의 파라미터 W 곱해지고 스코어를 구하고 레귤라이제이션 합쳐가지고 로스가 되는데 이 로스에 대해서 각각 W라는 값들이 여기서도 들어갔고 여기서도 들어가고 뭐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나오는 이 최종 로스에 대한 함수가 W에 대한 함수로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W에 대해서 각각 계산을 하는지가 이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는 걸 이용해서 하게 돼요.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일단 엄청나게 깊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모듈화해서 각각 레이어별로 잘라서 보는 게 필요하고 이게 하나의 그냥 레이어라고 최대한 단순한 예제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미분하는지 살펴볼게요. 이제 X라는 Y라는 Z라는 게 그냥 지금 다 뭐 데이터든 웨이트든 상관없이 그냥 미분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뭐 X를 데이터로 해서 X에 미분했다고 그냥 그건 무시하고 안 사용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데이터는 우리 미분해봐야 빼줄 게 아니니까. 네,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 X, Y, Z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최종값이 나온다고 해보고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값을 넣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F가 마이너스 12가 나올 텐데 이제 이 F를 이 W가 증가하면 좋아질지 Y가 증가하면 어떻게 변할지 Z가 증가하면 어떻게 변할지를 계산하는 게 미분이죠.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어서 X에 대한 변화량, Y에 대한 변화량, Z에 대한 F의 변화량을 계산을 하는 걸 우리가 데리베티브, 미분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앞으로 계산해서 아까 F가 마이너스 11을 구하는 걸 포워드 칼큘레이션이라고 이제 전방향 계산이라고 하고 백워드는 이제 역방향 계산이라고 해요. 이제 백워드는 왜 백워드라고 하는지 아직 사실 모를 텐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보면은 F에 대해서 F를 미분하면은 1이죠. 예, 그 다음에 체인 룰을 사용해서 F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요. 여기까지 아직 체인 룰이 아닌데 이제 F는 이게 중간에 Y랑 X랑 곱한 거를 Q라고 했을 때 더해서 곱한 거를 이제 Q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게 사실 우리 바로 Z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잖아요. Z에서 미분하는 X 더하기 Y인데 이거 X 더하기 Y 이거 우리 미분할 수 있잖아요. X 더하기 Y 곱하기 Z를 Z로 미분하면 X 더하기 Y인데 얘를 그냥 Q라고 놨어요. 그래서 Q라고 놔서 얘는 X 더하기 Y고 그걸 놨는데 이거는 뭐 너무 단순하고 근데 이제 Q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마찬가지로 중간 매개 값을 Q라고 놨을 때 얘는 Z가 되겠죠. 얘는 Z가 될 거고 이제 다음에 이제 체인 룰을 사용해서 F를 Y로 미분할 때는 사실 이것도 너무 쉬워서 이거 F를 Y로 미분하면 사실 거의 암산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죄송한데 제가 설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편미분이라고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x로 미분할 때는 y와 z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y로 미분할 때는 xz를 상수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x 더하기 y 곱하기 z를 y로 미분하면 어차피 얘 상수니까 지워지고 이걸 z가 아니고 y로 미분하면 z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z일 텐데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단계적으로 y로 미분한 거는 중간에 이제 f가 q와 z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를 q와 z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일단 어, 얘를 여기에 Q에만 Y가 들어있기 때문에 Z는 Y가 안 들어있으니까 얘는 어차피 날라가고 Y로 미분한 거 그러니까 F를 Q로 미분한 거 곱하기 Q를 Y로 미분한 거 그러니까 이게 음, F는 QG인데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엄밀하게 쓰면은
얘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안 쓸게요. 음. F를 Y로 미분한 거는 F를 Q로 미분한 거에다가 Q를 Y로 미분한 거 더하기 F를 Z로 미분한 거 Z를 Y로 미분한 거 같다. 얘가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때 좀 배우거나 아니면 대학교 때 배우셨을 연쇄 법칙이라고 하는 체인 룰이 됩니다. 그래서 F를 구성 요소인 Q와 Z로 우리가 마지막에 Q와 Z로 성분을 생각해서 곱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성분인 각각을 미분한 거로 쪼개고, 그러니까 이거를 Q에 대한 미분과 Z에 대한 미분으로 쪼개고, 를 더하는데 거기에 Q에 대한 미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Y에 대한 미분을 Q에 대해서 하고 또 Y에 대한 미분을 Z에 대해서 해서 이렇게 곱해서 쫙 더하는. 그래서 요거를 물론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진 않지만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은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가 약분된다고 또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 지우고 얘 지우면 F에 대한 Y의 미분만 남는다. 근데 Z는 Y랑 관계가 없고 아까 Z를 우리가 상수로 생각하고 Y로 미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그냥 지워지고 얘는 그냥 지워지고 요거 왼쪽에 있는 것만 남게 되고 요걸 계산을 해보면 이 Q에 대한 Y의 미분이 뭐예요? Q에 대한 Y의 미분은 Q가 이제 Q가 이거 X 더하기 Y니까 Y로 미분은 1이고 얘는 1이고 F에 대한 Q의 미분은 아까 우리 Z니까 그래서 얘가 Z가 되는 거죠. 1 곱하기 Z에서 근데 Z는 아까 마이너스 네. 그래서 이렇게 Z만 남을 텐데 이 Q랑 Z가 요 중간 Y를 이제 지나서 이제 거쳐가는 중간 매개체잖아요. 그래서 이 Y로 미분하기 전에 F에 대해서 Q로 먼저 미분한 요 녀석을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이게 앞에서부터 내려오는 F에 대한 Q의 미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딱 붙어있는 요 녀석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를 로컬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그래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와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F에 대한 Y에 대한 또 Y가 뭐에 대해서 들어왔다고 치면은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밑으로 내려보낼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고 해서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X도 마찬가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파이토치나 텐sor플로우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제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레디언트 추르로 놓게 되면은 그 그레디언트 추르로 놓은 변수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이렇게 계산을 해놔요. 로컬 그레디언트는. 왜냐면 로컬 그레디언트는 어, 이 포워드의 어떤 연산값을 그대로 나중에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워드 계산할 때 로컬 그레디언트 계산해놓고 왜냐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계산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아니 이미 여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내려올 게 없으니까 로컬 그레디언트 미리 계산해놓고 실제로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쭉 계산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인 L에 대한 Z의 미분과 Z에 대한 X의 미분인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인 L에 대한 X의 미분을 만드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시작은 로스예요. 로스를 최적화하는 거잖아요. 로스를 이제 어디서부턴가 넘어왔을 거예요. 넘어왔으니까 얘가 Z에 대한 미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스에 대한 Z의 미분은 위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내가 이 로컬에서는 X와 Y를 통해서 Z가 만들어진다. 지금 이 녹색 X와 Y를 통해서 Z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서는 최소한 Z에 대한 X의 미분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거 연산해서 얘가 된다는 걸 요 네모 박스 안에서 알고 있으니까 얘가 어떠한 함수 형태가 되더라도 이건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앞에서 내려온 로스에 대한 Z의 미분과 이 로컬에서 알고 있는 Z에 대한 X의 미분을 곱하면 뭐가 된다? 로스에 대한 X의 미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로스에 대한 x의 미분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앞에 5가 있었다면은 그 뒤로 넘겨주면 되니까 뒤에 있는 애 입장에서는 얘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지. 이거 두 개 곱한 게. 근데 현재는 내가 이걸 x에 대해서 뭔가 업데이트하고 싶으면 x에 대해서 이걸로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 이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이게 중간에 필요한 것들은 활용을 해주고 이제 어, 뒤에서 필요한 것들은 계산해서 넘겨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펄 전까지는 다 업스트림입니다. 네. 요 가운데 있는 요거 하나지. 지금 여기서의 로컬 그래디언트는 라운드지 라운드 x 또는 라운드지 라운드 y가 로컬 그래디언트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거죠. 맨 좌측은 뭘 얘기하는 거죠? 라운드의 라운드 x? 얘는 이 x에 대한 현재 그 x에 대한 l의 미분이 되는 거고 l에 대한 x의 미분은 요 뒤에 있는 녀석 입장에서는 업스트림 그래디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로컬 그래디언트라고 안 하고 얘는 이제 x 그냥 l에 대한 x의 미분이고 이제 앞에서 넘어온 업스트림 그래디언트랑 로컬 그래디언트를 조합해서 내 현재 가지고 있는 변수인 x,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지금 필요한 거고. 그 이게 그러니까 앞에 뭐가 또 있었다면 이 앞에 뭐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얘도 Z만으로 계속 결정되지 않고 뭔가 W 뭐가 있었겠죠. 이게 이걸 통해서 만약에 뭐 만약에 EFG 아니고 이게 P라는 값을 Z랑 W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우리가 결국 P가 결국 언젠가 로스로 갈 거니까 이 L에 대한 P의 미분이 앞에서 넘어왔을 거고 이 얘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고 여기서는 그럼 로컬 그레디언트가 P에 대한 Z의 미분 또는 P에 대한 W의 미분이겠죠. 그럼 이제 이 로컬 그레디언트와 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L에 대한 Z의 미분이죠. 그러니까 얘는 L에 대한 Z의 미분을 만들었고 근데 얘는 그냥 아직 그냥 만든 거고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와 로컬 그레디언트를 만든 거고 얘는 뒤에 있는 입장에서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요거를 잠깐 보면 이제 포워드 패스할 때는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시그모이드 함수 이거를 이제 Z라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W에다가 웨이트 곱하고 바이스 더한 거를 만든 다음에 이걸 로짓이라고 보통 불렀죠. 로짓을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로짓 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뭐예요? 이게 로지스틱 펑션 또는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 씌우는 것까지의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라는 건 이제 연산하고 그때 이제 계산된 값들을 표현을 하는데 W는 뭐 W도 그렇고 X도 처음에 초기값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치고 계산을 쭉 할 수 있겠죠. 여기 W랑 X 값이 다 있으면 그게 이제 최종값이 0.73이래요. 그래서 최종값이 0.73이면 그러면 이제 그때 백워드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포워드 아직 계산을 안 해놨는데 어쨌든 계산을 중간중간에 해보죠. 그래서 이거는 포워드 계산하고 로컬 그래디언트 계산 안 했지만 포워드는 계산했고 로컬 그래디언트도 이제 중간중간 계산하면서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1이 넘어왔다고 해보죠. 이거는 이제 얘가 끝이 아니고 이게 미분하고자 하는 뭐가 F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L이 있어. L을 얘가 F가 0.73이잖아요. 근데 0.73이 중요한 게 아니고 F가 변할 때 L이 얼마나 변할지
이거예요. L에 대한 F의 미분.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아예 이렇게 생각했구나, 여기서는. 이거는 그냥 F가 최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F를 최적화하고 싶어. F를 최적화하고 싶으면 F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잖아요. 나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이게 시작부터 얘는 그냥 1이 되는 거고. 그럼 F가 지금 최종 미분 대상인데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1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로컬 그레디언트는 이제 이거 그림이 좀 복잡한데 X 여기 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더하고 마지막에 요거 더하고 마이너스 여기 취했죠. 마이너스 곱하고 익스포넨셜 취했죠. 익스포넨셜 씌우고 거기에 1 더하고 마지막에 그거 전체 역수 취한 그 연산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들어온지가 여기에 들어온 게 만약에 우리가 Z라고 해보자. Z가 들어왔으면 얘는 Z분의 1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들어왔듯이 얘는 요 부분만 보면 된다는 게 지금 이 모듈화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Z분의 1 여기서는 X라고 썼으니까 X라고 할까요? 그냥 Z라고 할게요. X라고 할게요. 미안. 이게 X가 그냥 들어왔다고 할게요. 그럼 X가 들어왔을 때 X가 이제 1.73이었고 그 역수에서 0.73이 된 거죠. 1.73 역수하면 0.73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x에 대해서 x분의 1을 만들었고 그럼 이거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f라는 거는 x가 들어왔을 때 x분의 1을 해주는 애인데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써 있는 이것처럼 되는데 x분의 1을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거든요. 이거는 x의 마이너스 1승에 미분하는 거라서 마이너스 1이 밖으로 나가고 x에 하나가 더 붙어서 이런 식으로 요거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x 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취한 게 그게 이제 로컬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f에 대한 x의 미분. 근데 f에 대한 f의 미분이 앞에서 넘어왔으니까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다? f에 대한 x의 미분. 그러니까 x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서 계산하면 로컬 그레디언트 됐는데 이제 x 값은 여기서 넘어온 것처럼 1.73이고 그럼 1.73의 제곱분의 1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씌우면 이제 여기서 최종 이 입력인 x에 대한 f의 미분이 되는 거죠. 1을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0.53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넘어오는 것부터 여기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더하기 1을 하는 x가 들어오면은 얘는 x 더하기 1을 낸데 이건 x가 변화하면은 어차피 변화율 자체는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같다. 그러니까 미분값은 1이에요. 그래서 1이니까 로컬 그레디언트 1이니까 1 곱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는 익스포넨셜 함수도 보면은 2의 x승이에요. 그래서 로컬 그레디언트는 2x는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넘어오는 거는 마이너스 0.53이었고 이제 여기에 로컬 그레디언트는 2의 x승인데 x에 뭘 넣냐면 x가 들어오면 2의 x승을 만들어내고 그걸 미분하면 2의 x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x는 마이너스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2의 마이너스 1승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2의 마이너스 1승은 마이너스 2.54가 이 자연수니까 2.54 역수하면 0.4 정도 되겠네요. 대충 얘가 0.4 정도 됐고 여기에 0.4에다 이거 로컬 그레디언트랑 업스트링 그레디언트 곱하면 0.4 곱하기 0.5 하면 대충 0.2잖아요. 그죠? 딱 이게 나온 거죠. 자, 이거 곱하기 이거 해가지고 로컬 그레디언트 곱하기 업스트링 그레디언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음 거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를 씌웠는데 마이너스 씌운 거는 로컬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씌워서 다운스트링 그레디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아 미안 그냥 이거 제가 이름이 없다 했는데 이름이 다운스트링 그레디언트네요. 네. 그리고 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랑 이제 이쪽으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x 더하기 y 여기선 지금 두 개가 들어왔어요. 앞에서 들어온 게 두 개고 x랑 y랑 더해서 이거를 x로 미분해도 1, y로 미분해도 1이죠. 그러니까 로컬 그레디언트 1을 그냥 생각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W2에 대한 이 F에 대한 미분은 여기 되게 복잡하지만 이게 바로 나온다. 보다 0.2다. 그다음에 여기는 아직 안 끝났네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얘를 또 뒤로 넘겨주려면 이 x랑 y랑 더한 연산에 대한 로컬 그레디언트가 또 마찬가지로 1이라서
똑같이 1 곱해줘서 다운 스트링 그래디언트가 되고 이번에 곱셈인데 이번에 x랑 y가 들어왔을 때 x 곱하기 y가 되는 연산에 대해서 로컬 그레디언트는 x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미분하면 x로 미분하면 y가 되고 xy를 y로 미분하면 x가 되기 때문에 로컬 그레디언트는 이 x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y를 곱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y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0.2가 마이너스 0.2가 됐죠. 이렇게 넘어올 때는 y로 미분하니까 x가 로컬 그레디언트고 얘가 2니까 이쪽 위에 있는 2니까 2를 곱해서 0.2에다 2 곱해서 0.4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뒤에 숫자가 아마 있었나 봐요. 이게 그래서 소수점이 좀 다른데 어쨌든 0.4처럼 가깝게 이제 나온다. 그래서 최종 F에 대한 W1에 대한 로스는 기울기가 로스라기보다 이거의 기울기가 0, 마이너스 0.2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똑같은 거 그냥 쓴 거라서. 네. 이걸 쓴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시그모이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할게요. 이거는 시그모이드 이걸 한 번에 계산하는 것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CNN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